시작합시다. 살아나시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 좀 이렇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그렇게 문제 풀 때 이야기를 좀 줄게요. 이렇게 바꿔가면서 푸는 거. 그래서 그 예전에 변화율 문제 혹시 내신할 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좀 잘 풀었으면 여기에 대한 거를 좀 잘 고쳐서 풀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계산하는 거라서 크게 뭐 부담은 없고요. 그리고 한 문제만 더 보면 돼요. 30번. 그래서 빨리 나머지 거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하도록 합시다. 잠깐만, 분필 좀 갖고 올게요. 자, 뭐지? 나머지는 뭐 별게 없어요. 뭐 그냥 매개변수 미분법이랑 음함수 미분법인데 그냥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매개변수 미분법은 그냥 약간 표현하기 힘드니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매개변수를 통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x 이퀄 사인 세타라고 쓰고요. y 이퀄 코사인 세타라고 쓴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얘가 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 있잖아. 그랬을 때 어쨌든 무조건 목적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화이팅. 자, 여기는 이제 dy d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뭐 t가 나와 있든가 뭐 세타가 나와 있든가 아마 이럴 거예요. x 이퀄 뭐 ft y 이퀄 gt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dy dx니까 얘를 가지고 y랑 t와의 관계, t와 x와의 관계. 그러니까 얘는 이거 되겠죠. t를 기준으로 y랑 x와의 관계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이니까 이쪽은 y에서 출발하면 dy dt가 되겠죠. 이거 곱하기 이쪽은 dt dx로 끝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쓰면 끝날 거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이쪽은 그냥 dy dt니까 dy dt 그럼 여기는 그냥 g 프라임 t야. g 프라임 t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dx dt래 dx분의 dt래 dx분의 dt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dx를 t로 이렇게 미분한 거 여기는 이게 f 프라임 t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걸 뒤집어 까야 되니까 여기는 f 프라임 t분의 1일 거고요. 약간 역함수의 미분법과도 연관되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쪽은 자 f 프라임 t분의 g 프라임 t. 그래서 x를 미분한 거 분의 y를 미분한 거라고 쓰면 끝날 거기 때문에 얘도 뭐 크게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미분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x 미분한 것 분의 y 미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냥 계산만 잘 해주시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만약에 뭐 최근에 나온 걸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14번 같은 거. 14번.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곡선. 우리가 이 곡선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냥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계산 위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dx분의 dy니까 x를 미분한 것분의 y를 미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14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쪽은 2의 t승 마이너스 사인 t분의 자, 이쪽 분의 여기는 뭐냐면 그냥 코사인 t다 이렇게 하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dy dx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t가 0일 때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냥 t만 0만 대입하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뭐 딱히 별게 없으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매개 변수로 표현된 식을 구하는 게 좀 더 빡센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 다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크게 별거 없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식을 세우는 게 30번이거든요. 30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식을 세워서 미분을 하면 되는데 3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새로운 식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30번 한번 풀어보세요. 미분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매개 변수 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보시면 점 P의 자취래요. 자취. 그래서 점 P가 움직이는 그런 거긴 한데 그럼 T가 2분의 3파이에서 곡선의 P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dy dx입니다. 아무 생각 없다. 자, 화이팅. 저기요? 화이팅. 어제 늦게 잤니?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얘가 T가 3분의 2일 때, 3분의 2파이일 때 그러니까 이것만 구하면 돼요. 그럼 어쨌든 나는 뭐냐면 여기 좌표가 뭔지 알아요. 좌표. 이 좌표를 가지고 자취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x 이퀄 어쩌고 저쩌고고요. y 이퀄 어쩌고 저쩌고일 거란 얘기야. 돼요? 오케이? 그잖아? 그럼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렇게. P가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따지면 여기서 이제 이 점의 이 원 위에서의 위치만 따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서 다행인 게 단 위 원이거든요. 그럼 삼각함수가 뭐죠? 단 위 원과 동경이 만나는 점의 좌표 아니야? 그럼 그래서 무슨 좌표가? x 좌표가 뭐고? 코사인이고 y 좌표가 사인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처음에 원래 시초선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미 몇 도가 됐어요? 90도가 됐죠? 몇 분의 파이야 이게? 2분의 파이죠. 그럼 생각해봐. 이만큼 가는 게 t라는 거, 이만큼 가는 게 t라는 거, 이만큼 가는 게 t라는 건 원의 둘레가 t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 호의 길이랑 여기 있는 원의 둘레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 돌아간 길이, 이만큼 돌아간 길이가 결국 이만큼 t가 될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쪽 반지름 1이고 반지름 1이니까 결국 이만큼의 각도를 주어주는 거. 각도. 그러니까 R세타가 호의 길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각이 뭐란 얘기야? T란 얘기입니다. 돼요?
t란 얘기야. 자, 생각해봐. 그럼 내가 이 좌표를 표현한다고 했어. 좌표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x 좌표가 코사인이고요. y 좌표가 사인이니까 돌아간 것만 가지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이라고 쓰고요. 이쪽은 원래 있던 게 2분의 파이고요. 갈 때마다 t씩 1초마다 t씩 가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t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로만 따지면 여기 있는 좌표 원 위의 좌표로만 따지면 이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뭐냐면 자 여기는 컴마 자 사인이라고 쓰고요. 2분의 파이 플러스 t다라고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걔는 뭐냐면 얘가 정확하게 어디 있을 때를 가지고 보면 되냐면 그냥 단위원이야. 단위원에서 움직이지 않고요. 점만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을 때를 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고 그럼 얘는 지금 계속 이쪽 점이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야.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어떤 거를 보시면 끝날 거냐면 자 얘는 이런 거죠. 여기 있었던 중심 원래 원의 중심이 이렇게 원점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원점 이렇게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만큼이 지금 원점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하면 자 이쪽은 얘가 이만큼 움직이고 저만큼 움직였을 거란 얘기야. 돼요? 중심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이 점이 돌아가면서 이게 같이 중심까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그게 얼만큼 이동했냐면 단위 시간마다 자 이쪽은 이런 식으로 x축 방향으로 여기 있는 게 t, 지금 2기 때문에 이만큼은 t만큼이고요. 이만큼은 이만큼 이동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돼요? 오케이? x축 방향으로 t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을 거기 때문에 이쪽은 자 x에다가 t를 더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쪽은 y 값에다가 얘는 2를 더해주시면 자 우리가 원하는 p라는 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되니? 아 2분의 8 왜 되었냐고요? 봐봐. 원래 삼각함수 형태를 따지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잖아. 돼요? 그럼 원래 처음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해? 이게 시초선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점점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쪽이 세타가 되면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콤마 무슨 세타예요? 사인 세타죠. 돼요? 근데 저기 시작 자체가 뭐였어 시작했어요? 이쪽은? 0,3에서 시작했다니까 여기부터 시작한 거 아니야? 원으로 따지면? 그쵸? 그럼 이미 몇 도가 간 거야? 2분의 8가 가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2분의 파이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지금 이게 t가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이미 90도만큼 간 데다 t만큼 더 간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이쪽은 코사인이라고 쓰고 2분의 파이 플러스 t가 되고요. 그 다음 컴마 사인이라고 쓰고 2분의 파이 플러스 t가 될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원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원이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원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기 있는 좌표는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 그냥 원이 여기로 고정돼 있고 원점 그러니까 여기서 원점이고 단위원이니까 이렇게 고정돼 있고 그냥 여기서 점만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봤을 때 이쪽이 이렇게 되는 거죠. 코사인이라고 쓰고 2분의 파이 플러스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은 컴마 사인이라고 쓰고 2분의 파이 플러스 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만 이쪽에서만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계속해서 얘는 애초에 이쪽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점은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계속 이게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뭐를 볼 거냐면 기준을 보는 거고 그 기준을 원의 중심으로 보는 거죠. 원의 중심.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있던 점이 이만큼 이동됐잖아요.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이동된 거고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x축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원래 이렇게 있었던 이쪽에서의 어떤 형태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t,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t면 계속 움직였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이때 중심이 t, 2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얘만 가지고 따지면 원래 있던 거에서 이만큼하고 이만큼 뭐냐면 평행 이동을 한 결과가 될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갔을 때 이 점의 좌표 상대 중심 같은 게 이걸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합동인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래서 원래 있던 거에 x축 방향으로 t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여기다 플러스 t라고 쓰고 여기다 플러스 2라고 쓴 게 우리가 원하는 점 p의 좌표가 될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들은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볼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빡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버릇하긴 해야 돼요. 그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냐면 자 좌표 해석의 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원래 우리는 이 원을 가지고 판단한 건데, 그러니까 실제 원은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 이동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럼 원래 우리가 이렇게 간다는 그런 가정하에 이렇게 어떤 점을 만들면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t,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t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결론의 점은 여기 있는 이 점이기 때문에, 자, 이쪽 중심에 있는 상대적 위치가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여기 있던 점의 상대적 위치 같은 건 이쪽에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란 이야기죠.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평행사변형이 될 거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냥 옮겨졌으니까 얘도 같이 옮기자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걸 옮기는 게 되게 불편해지니까 그냥 특징점을 가지고 여기 있는 중심을 가지고 보니까 x축 방향으로 t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네? 그럼 당연히 얘 같은 경우도 뭐냐면 똑같은 위치, 상대적 위치로 갈 거면 x축 방향으로 t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가시면 끝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점에다가 x축 방향 t만큼 y축 방향 이만큼 쓰면 끝날 거란 얘기죠. 더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지? 자, 그래서 한 번 더 나갈 때 2분의 파이니까 분수 파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사인 t, t 플러스 t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빨라요. 그냥 하는 것보다 이게 빠르니까 고치시면 되고요. 이쪽은 코사인 t 그냥 하시면 돼요. 코사인 t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돼서, 그래서 x 이퀄 마이너스 사인 t에다가 t를 더한 게 x가 되는 거고요. y값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코사인 t에다가 2를 더한 게 되는 거고, 이것만 나오면 개꿀인 거지. 엄청 쉬운 거죠. 그럼 얘는 그냥 x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1분의 이거 미분하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다 3분의 2 파이만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식을 세우는 게 생각보다 좀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니까 도형에 관한 거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어요. 꼭 그 어떤 극한에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면 아마 쉽게 나올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도형에 대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29번, 30번 정도는 쉽긴 쉬워도 다른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접근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복습해 주실 때 좀 약간 좀 신경 쓰셔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개변수 미분법은 그냥 단순하게 x 미분한 거 분의 y 미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해서 틀리진 않을 거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요즘에 음함수 미분법과 더불어서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맞추고 들어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요즘은 진짜 어느 정도 기본만 해도 6개는 맞추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맞추고 나머지 두 문제는 약간 심화나 그런 걸 통해서 좀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막 아는 것만 틀리지 말자, 약간 그런 마인드로만 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보시면 되고, 음함수 미분법 마지막. 얘도 계산입니다. 절대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양함수랑 음함수인데, 양함수라는 건 뭔가 되게 명확한 거예요. 이렇게 변수가 x 하나만 딱 있는 거, 이런 식이 양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음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기 힘든 거를 가지고 보는 거고요. 보통 얘를 이렇게 표현하죠. 한쪽으로 몰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 어차피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게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3개짜리가 나오지도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나와서 2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생각한다는 얘기고,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면 각각의 항을 그냥 미분해. 각각의 항을 미분해. 각각의 항을 미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x로 미분하는, x로 이렇게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y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그냥 dy, dx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 그러니까 x를 미분하는 거야 그냥 당연히 그냥 1로 쓰면 되고, x 제곱을 미분하는 거야 그냥 당연히 2x라고 쓰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만약에 뭐 y 제곱 같은 항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은 이렇게 쓰자는 얘기죠. 이쪽은 2y가 되고 y를 미분했다는 t를 내주기 위해서 dy dx다라고 쓴다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만 하면 끝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문자를 미분할 때 t만 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각각의 항을 그냥 미분하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x로 미분한다. 근데 만약에 뭐 t로 미분하는 거면 뭐 t만 써주면 되겠죠. 밑에다가. 그런 느낌이니까 크게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혹은 이렇게 써도 돼요. y 프라임이라고 써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 미분하는 게 dy dx고, 그럼 이게 그냥 y 프라임이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f 프라임 x거든요.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저렇게 써도 돼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이래도 뭐 딱히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똑같은 건 y, y 프라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dy, dx 이렇게 되는 요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모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뭐 별로 어려울 게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함수는 그러니까 y도 문자로 취급하는 거, 문자로 취급. 이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자로 취급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같이 이제 뭔가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21번 같은 경우를 보면 21번 자 파이 x 자 이쪽은 얘는 이거 이퀄 코사인 y 플러스 x 쓰고 사인 y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평가원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럼 얘를 x로 미분한다는 게 모든 것의 어떤 그런 그 전제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파이가 되고요. 이퀄 마이너스 사인 y라고 쓰는데 x가 아니라 y이기 때문에 y를 미분했다는 걸 t를 내주기 위해서 y 프라임을 쓰든가 dy dx를 쓰든가 니네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그냥 그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문자 저것도 문자니까 그냥 이렇게 썼을 때 곱의 미분법을 사용해서 sin y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면 x 코사인 y라고 쓰고 이쪽은 y 프라임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y 프라임이 될 거고 y 프라임.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쪽은 x만 나오는 게 아니라 y 값까지 같이 나와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보이는 x 대신에 0을 대입하시고요. 그럼 이거는 사라지겠네 이쪽은. 그다음 보이는 y 대신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되니까 sin 2분의 파이는 1이고요. sin 2분의 파이는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자 마이너스 y 프라임 플러스 1 얘가 파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y 프라임은 1 마이너스 파이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딱히 음함수 미분법은 더더욱이야. 그냥 거의 그냥 매개변수야. 매개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도 나오겠지. 그런 게 아니라 음함수는 더 쉬워요. 그냥 거의 이런 식으로 끝날 거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비슷한 형태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분법을 되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을 세우는 걸 되게 잘하셔야 되고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좀 잘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별거 없었는데 은근히 뭐 합성함수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선택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라이프니츠를 쓸 건가 아니면은 뉴턴을 쓸 건가는 약간 이제 문제를 풀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그렇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10문제거든요. 연습을 좀 해봐야 되니까 10문제 연습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교재에서 질문을 하는데 내가 그거 너네가 그 뭐지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 그거에서 뽑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뽑히거든요. 그게 문제가. 그래서 그냥 그 한글로 돼 있는 거 내가 그냥 프린트 나눠준 거 그 교재 그런 중에서 뭐 질문이 있다거나 하는 게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다가 그 수원수 투반에 그 고난도 문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누가 요청해서 그거 영상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 있으면 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의 연속이었는데 작년 거 14번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 만약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 그거 들어가서 들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테스트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시간은 그냥 뭐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험지를 드리겠습니다. 한 장씩 넘겨주시고. 오답장도 줄 테니까 여기에 그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 뭐 몇 번 프린트 거 있잖아. 거기서 이제 그 좀 다시 봐야 되는 거 같은 거 그거를 좀 저한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